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99% 막아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저희가 앞서서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요격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잔해를 공개를 했거든요. 자, 어떤 무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정확하게 저도 그 잔해를 직접 보지 못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번에 그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소한 일단 그 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테헤란에서 텔아비브까지 한 1,600, 1,700km 정도 해당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1,000km 이상급 혹은 700, 800km 최소한 이상급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이란이 주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졸파가르 미사일이나 혹은 키암-1, 키암-2 그다음에 뭐 샤하브-3 이런 미사일들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여러분 혹시 그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 시험 봐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란도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교자 하즈가셈이라는 이름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사거리 한 1,400, 1,500km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고 이란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이번에 공격물의 99%를 요격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뭐 이게 의미가 좀 남다른 것이 네. 이란이 자국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을 한 것. 미사일 공격한 게 처음이에요. 이번 네. 최초의 공격이었고 이게 또 공격한 게 토요일 밤 11시에 공격이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네. 이란은 이제 이 타격 임무를 진정한 약속 작전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사실 피해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이 보고 있으면은 뭐 이제 보도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드론이 한 170대에서 뭐 180여 대, 중거리 미사일이 뭐 110발에서 뭐 120발, 네.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도 한 3, 40발 이렇게 발사가 됐다. 그래서 전체 무려 330에서 350발 정도가 발사가 됐는데 이게 대부분 요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상 이제 그다음에 근데 이게 또 되게 이스라엘 측 발표를 보면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국경에 도달하기도 전에 요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 남부 국경 쪽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상자가 아주 되게 적게 발생했는데 10명 이하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7살 소녀만이 가장 큰 중상을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한 목표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전력 중에 하나인 F-35 스텔스 전투기, 이스라엘은 이걸 아디르라고 부르는데 이거 한 5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텔스기가 있는 이스라엘 남부의 네바팀 공군기지로 이렇게 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의 공격을 막은 데는 아이언돔의 역할이 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어서 관심인데요. 이 예. 아이언돔 어떤 건가요? 아이언돔은 일단 그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닙니다. 아이언돔은 보통 이렇게 한 10km 이하 정도의 고도에서 네. 이렇게 날아오는 그 로켓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다연장 로켓포탄이죠. 네. 그 로켓탄이나 아니면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 탄도미사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이게 제가 좀 이 부분은 굉장히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심하게 오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대부분 다 막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일부 신문하고 일부 통신사에서 이게 완전히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네. 말씀인고 하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 스스로가 어떻게 밝혔냐면 350여 중에서 300여 발 이상을 다 대부분 요격했고 요격한 것 대부분 이상이 네. 그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요. 아이언돔은 최종적으로 떨어지기 마지막 단계에서 막는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아이언돔이 막은 발수는 수십 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일부 국내 언론사에서 마치 뭐 아이언돔이 다 막았다. 실제 외신 모든 걸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발표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사실 이제 미국이 요격에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것도 보내놨지만은요. 요르단에 미국의 페이트리어트와 사드 포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이 공격하기 위해서 요르단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이 지나오는 게 이미 그 단계에서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은 이번에 SM-3라고 하는 네. 이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이 그 미사일까지 요격용 미사일까지 최초로 여태까지 개발한 이후에 최초로 실전 발사해서 요격에 성공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국내 언론들이 조금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셔야지 이거 약간 우리 국민들을 좀 오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랍 국가의 협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아랍 국가의 협력도 협력이지만은요. 네. 전반적으로 이 정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에서 기습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마스로 공격을 하면서 사실 중동이 다시 한번 전운에 휩싸였죠.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미국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작년 10월 말쯤에 이 미사일 포대들을 뭐 요르단이라든가 사우디 기타 국가에 다시 재배치했어요. 원래 네. 바이든 정부 초기 때 이거를 전부 철수시켰던 거를 다시 이제 전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협조는 했지만은 네. 사실은 미국이 주도로 해서 이거를 요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뭐 사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어느 정도 화답을 해서인지 몰라도 이게 뭐 그 예루살렘발 보도라서 좀 더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우디도 이런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원래 이란이 지금 공격한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이란이 그 하마스 공격을 이렇게 지원한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협력하는 걸 막으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데 그런 전략적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6개월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거든요. 그거는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약간 좀 그 뭐라고 그럴까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네. 당시에 실제 요격한 건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을 요격했고 그다음에 날아온 미사일 발수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수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요격할 수 있는 발수에서는 거의 100% 요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요격 시스템의 숫자가 부족해서 다 못 막은 것이지 숫자가 충분히 더 있었다면은 막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이언돔이 그 사이에 막 성능이 확 올라갔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 6개월, 뭐 7개월 사이에 성능이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네. 애초에 이 공격하는 대상과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대상, 요격하는 대상의 성격이 달랐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아이언돔이 활약한 것이 아니라 네. 아이언돔이 활약할 기회도 사실은 없었다. 대부분 외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이언돔을 대한민국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것보다 더 멀리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요격하는 체계들을 갖춰서 다층으로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되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그 이란의 그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 대응하는 거에는 장기적으로 좀 힘든 일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공격하는 적은 되게 작은 비용을 가지고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격한 그 공격 무기들 중에 그 샤헤드 아마 139 드론 같은 것들이 있을 네. 겁니다.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뭐 한 발에야 몇 억 이렇게도 안 되고 한 수익 몇 천만 원 정도면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이곳에 과연 쓴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만약에 쓴 무기 체계들의 비용들을 감안을 하면은요, 네. 최소한 한 2조, 한 1조 8천억, 한 2조 이 정도 가량의 무기 체계가 한 3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네.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액수면요, 사실 이스라엘 하나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국방 예산의 10%가 하룻밤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래 미사일 요격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격을 하는 것은 늦는 거고, 네. 이런 공격이 있기 전에 미리 타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네.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결국 상대방 국가가 공격하기 전에 이걸 선제 타격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킬체인 발동을 얘기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게 정치적 리더십이 이걸 결심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도 이제 공격이 가능해서 북한도 사실 드론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사시에 북한이 이번처럼 드론과 뭐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 섞어 쏘기를 할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마 이게 그 현대전의 교훈일 겁니다. 이미 드론은 심지어는 포병을 대체하는 수단 혹은 보병의 분대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뭐 하셨다시피 당연히 이제 그 북한은 이런 걸 보면서 드론들을 많이 개발을 했을 거고요. 뭐 심지어는 지금 러시아도 미사일 값비싼 미사일보다 이란제 그 샤헤드 136 드론을 도입을 해서 심지어는 자국 내에서 대량 생산해서 활용할 정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도 당연히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 우리의 과연 대응이 제대로 돼 있느냐? 사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소위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야 된다. 특히나 그중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사실 이것은 현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이고 실제 그 많은 개발 일정이 최소한 한 2, 3년 이상 정도 앞으로 앞당겨졌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 이 정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개발은 중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지 않다면 북한과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차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언돔은 굉장히 그 작은 큰 그림 중에 작은 조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이것은 결국 최종 끝단 방어단에서 중요한 그 어떤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날아오는 로켓탄이라든가 포탄을 막는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립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네.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국산 개발한 천궁2 개량형, 이게 이제 한국판 소위 페이트리어트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 이미 우리 UAE하고 사우디에 수출할 정도로 네. 성능이 굉장히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아이언돔 뭐 이런 한국형 아이언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궁을 굉장히 숫자를 충분히 가지고 일단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렇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게 다층 방어체계, 그러니까 얼만큼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더 방어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천궁보다 더 위인 뭐 LSAM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지금 군과 정부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이어서 우리 국내 방어 시스템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